네, 안녕하세요. RC튜브입니다. 자, 이 영상은 밍양 전동보기 관련된 영상입니다. 밍양을 구매를 하고 싶다, 아니면 밍양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쭉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밍양에 전혀 관심 없다, 밍양은 아예 그냥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차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밍양 전동버기는 현재 국내 재고가 없습니다.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를 못해요. 제가 밍양을 그동안 주행을 하고 세팅하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영상을 올렸죠. 그 이후에 문의가 꽤 왔어요. 이거 살 수 없냐, 내가 사용했던 파트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냐, 이런 문의가 많이 왔는데 이미 국내 재고가 없는데 판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수입사에. 지금 밍양 키트는 없어요. 밍양 키트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밍양을 사신다면 2를 사지 1을 사진 않잖아요. 지금 밍양 2 전동버기는 한 달 뒤에나 입고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뒤면 12월달. 그리고 가격도 올랐죠. 689,000원 올랐어요. 그래서 요번에 RC튜브에서 기획한 거는 689,000원 그대로 가격에 밍양 2 파트 전부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옵션 파트, 또 필수 파트들 전부 넣은 가격이 689,000원에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한정 수량이에요. 7대 한정 수량입니다.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수입사에 요청을 했어요. 지금 현재 엔진버기, 밍양 1 엔진버기 7대가 있고, 그 7대 엔진버기에서 엔진버기 파트를 다 빼고 밍양 2에 들어갔던 전동버기 파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사용했던 옵션 파트, 필수적으로 들어갔던 기타 등등 파트들 전부 포함해서 689,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밍양 2를 사서 제가 필수로 사용했던 그런 옵션 파트들을 더해보니까 90만원이 넘더라고요. 솔직히 90만원이 넘으면 밍양 2 아마 안 사실 거예요. 그 90만원이 넘는 그 가격대의 구성을 그냥 밍양 2 가격인 689,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한정은 7대입니다. 제가 추가로 들어가는 파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제가 밍양 1 전동을 운영을 하면서 사용했던 파트들이에요. 하나하나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구성은 밍양 2 파트 구성으로 된 키트가 한 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새로 바뀐 바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윙 마운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에커먼 플레이트도 있을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외적으로 새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 밍양 1이 됐든 밍양 2가 됐든 지금 보이는 이 파트들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689,000원에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윙은 제가 이것저것 윙을 다 써봤어요. 스트레달레 신형 윙도 써봤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달라에서 나온 요거 윙, 이 윙이 제일 잘 갔어요. 네. 다만 이 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좀 뚫어야 되고, 뒤쪽에도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더 트랙 서킷 기준이에요. 난 이거 못 뚫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뚫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윙이 좋았고 지금도 이 윙을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센터 개뼈예요. 원래는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가 CVD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행을 하다 보면 제가 그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리어 쪽이 갈리고 견적이 났어요. 주행을 하는데 차가 앞으로 안 가는 거야. 뜯어보니까 완전히 갈려가지고 못 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개뼈 방식으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한 이후에 전혀 문제가 안 생겼죠. 거기에다가 프론트 개뼈는 이 개뼈 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리어 쪽은 요거 핀 약간 긴 거예요. 네, 이 핀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핀가리 툴이 없으시는 분이 계시면 이것도 제가 핀을 교체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센터 드라이브 샤프트 쪽은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막 터프하게 주행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랑 같이 들어가는 드라이브 컵, 조인트 드라이브 컵, 이것도 앞뒤 이렇게 같이 한 쌍이에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카본 플레이트, 얘는
이 카본 쪽 자세히 보시면은 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하나에서 6개까지 찍혀 있는데 밍양 2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 점이 아마 6개가 찍혀 있는 걸 받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밍양이 처음에 주행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코너를 들어갈 때 초반은 퀵하게 들어가는데 후반에서 언더가 나버려요. 이 밍양차가.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까지 났었어. 그래서 점 하나에서 점 6까지 제가 이것저것 써보면서 그나마 점 2개짜리가 가장 좋아서 얘는 초반에도 잘 들어가지고 후반에도 잘 들어가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점 2개짜리를 사용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2개짜리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리어 스프링은 그냥 들어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리어 쪽도 제가 소프트한 거부터 하드한 거까지 다 써봤는데 그냥 리어 쪽은 그냥 들어있는 거 쓰시면 되고 프런트 쪽은 들어있는 거보다 한 단계 소프트한 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데 토크바예요. 리어 토크바예요. 프런트 토크바는 그냥 플라스틱 쓰시면 되고 리어 토크바는 메탈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이게 저도 메탈 토크바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리어 토크바를 하드한 걸 쓰게 되면 차가 그냥 막 리어가 막 털린다고 해야 되나? 미끄러지고 막 불안하고 조종하기 어렵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원래 이 메탈을 안 좋아하는데 이날 그 플라스틱 리어 토크바가 깨졌어요. 원래대로 플라스틱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딱 보이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한번 써보자. 그냥 한번 써볼까 해서 썼는데 웬걸? 뒤에 날아가는 거를 얘가 꽉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세팅과 정반대로 먹었어요. 얘는 리어가 쉽게 안 날아가고 뭔가 꽉 잡아주는 느낌? 그러면 얘로 차라리 잡고 다른 세팅을 통해서 살짝 슬립하게 만들자 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 메탈 리어 토크바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엔진버기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살짝 슬립하게 지금은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얘는 저 개인적으로는 강추입니다. 강추. 리어가 날아가는 거를 얘가 잡아줬기 때문에 저는 강추해요. 그러면 언더나지 않느냐? 그 언더나는 거를 저는 다른 걸로 통해서 잡았어요. 처음에 플라스틱 토크바를 썼을 때는 리어가 막 까불어서 리어 디프 오일을 2000방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고 나서 바로 4000방으로 올렸어요. 좋더라고요. 일단 얘는 강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라이저. 이 스테빌라이저는 리어도 마찬가지고 프런트도 마찬가지고 낮은 거부터 높은 것까지 바꿔가면서 써봤어요. 결국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리어는 2.8이고 프런트는 2.2. 딱 파트들 보면 아시겠죠? 이 밍양이 프런트가 너무 답답해요. 이 프런트 쪽이 리어는 어느 정도 돌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프런트 쪽이 들어가는 거나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거나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2.2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전동버기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리어는 2.8, 프런트는 2.2. 그리고 또 프런트 유니버셜 드라이브 샤프트예요. 드라이브 샤프트. 기본은 CVD 방식입니다. CVD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런트 코너 때문에 처음에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얘를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핀 들어가고 이렇게 꺾이는 쪽, 관절 쪽. 이 관절 쪽이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진짜 오래 썼는데 마모도가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근데 엔진버기는 코너링이 좋아요. 이상하게. 전동과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동버기는 이 유니버셜 드라이브 샤프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넣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밍양을 하면서 가장 불만스럽고, 아니 왜 밍양2에 버전 업이 됐는데 왜 이걸 안 넣어줬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밍양2 사시면 이거 안 들었습니다. 이게 프런트 스핀들이에요. 스핀들 양쪽으로 베어링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밍양2도 작은 사이즈의 스핀들이 들었어요. 이거 안 들었습니다. 이거 살려면 69,000원이에요 근데 싸죠. 싸기는 타회사 것들은 다 10만원이 넘는데. 그래서 얘는 필수적으로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순위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 오링은 뭐 선택 사항인데 얘가 옵션 오링이거든요. 그 디프 쪽에 들어가는. 근데 얘가 잘 안 불더라고. 좀 하드해. 오링이 좀 하드하더라고요. 요거는 일단 옵션으로 좋다고 해서 사용을 했고, 당연히 제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RC 튜브 패키지로 판매하는 밍양 차량에도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휠 허브입니다. 리어 쪽 와이드너예요. 와이드너. 이거는 번데기 나사예요. 아까 조인트 있죠? 그 개뼈로 바꿀 때 이 파트에 번데기 나사가 안 들었어. 이 파트에. 이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했던 파트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 플러스 밍양2 키트 다 포함해서 68만 9천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내가 차량을 어떻게 세팅을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운영한 밍양1 전동버기 차량입니다. 자, 제가 세팅한 거 앞에서부터 훑어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쇼크 있죠. 이 쇼크 오일은 제가 650방울 넣었어요. 쇼크 피스톤은 매뉴얼대로 그냥 조립하시면 되고, 저는 전동버기는 에멀전 쇼크를 사용을 합니다. 뭐 10분 이상 주행할 때는 다이어프램이 괜찮은 것 같고, 전동버기 같은 경우는 10분 내로 주행하기 때문에 에멀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밍양 차량을 에멀전으로 조립하면 짜증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나사, 쇼캡에 들어가는 조그만 나사, 그 나사랑 같이 들어가는 가스켓, 그 가스켓이 거의 일회용이에요. 한번 풀고 쪼이면 그냥 바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동버기도 다이어프램으로 다시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 가스켓이 찢어지면 오일이 새요. 그 나사를 아무리 세게 쪼여도 오일이 새더라고요. 이 오일은 650방을 쓴 이유는 제가 스프링을 한 단계 낮췄었어요. 프론트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팅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가 코너링 진입을 했다, 빠져나간다, 땡긴다. 자, 코너링을 진입을 했다, 나간다, 바로 땡긴다. 그 땡겼을 때 이 차가 너무 언더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오버도 나지 않고 그냥 쑥 나가줘야 됩니다. 그냥 쑥 나가줘야 돼요. 그 생각 하나로 세팅을 했어요. 오버도 나면 안 돼, 찍어서도 안 돼, 언더도 나서 안 돼. 그런 걸 다 고려하고 나온 세팅이, 스프링은 기본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오일은 650방, 프런트 디프 오일은 8000방,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드롭량은 이제 별도로 세팅 시트에 제가 기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와서 에커먼은 뭐 밍양2에서 바뀌었죠. 얘가 1에서는 세팅 자체가 안 됐어요. 구멍이 1개라서. 근데 밍양2에서 바뀐 게 이 에커먼이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로 쓴 이유는 맨 위로 쓰면 초반은 퀵하게 코너링이 되는데 후반에서 약간 언더 성향으로 바뀌고, 맨 아래로 쓰면 초반은 언더 성향으로 뭔가 퀵하게 들어가지 않는데 후반에서 오버 성향으로 바뀌고, 뭐 이게 조종하시는 분마다 다 성향들이 틀려서 자기 입맛대로 맞추시면 되는데, 저는 초반도 편해야 되고 후반도 편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로 세팅을 했어요. 가운데로. 초반에 퀵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맨 위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초반은 약간 편하게 들어가되 후반에서 확 꺾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맨 아래로 쓰시면 됩니다. 에커먼은.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제 모터가 보이네요. 모터는 로켓 2150kV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피니어는 16T. 근데 지금 국내에서 2150 모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재고가 2200원 있습니다. 2200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길이가 좀 길어지죠. 한 6mm 길어져요, 모터 길이가. 근데 밍양에는 이미 여유 공간이 한 10mm 정도가 남아서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변속기 세팅을 생각을 하면 220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내리면 되니까. 좀 오버스러우면 여기서 좀 내리면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센터 디프 오일은 15000방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8000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직발에서 느리더라고. 점점 올라갔는데 15000방을 써도 코너링에서 그렇게 언더가 난다든가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직발도 빠르고. 그래서 15000방을 썼죠. 그 다음에 변속기 세팅은 좀 이따가 제가 세팅한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리어 디프 오일은 제가 4000방, 리어 토크바를 메탈로 쓰고, 원래 메탈 쓰면 막 휙휙 돌아가는데 차가, 얘는 꽉 잡아줘요, 뒤에를. 그래서 약간 언더 성향으로 바뀌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 그래서 원래는 리어 디프 오일 2000방을 썼다가 4000방으로 올렸어요. 좀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리고 리어 쇼크 오일은 400방. 이것도 550방에서 점점 내려온 거예요. 뭐 세팅을 하면서. 그리고 쇼크 타워 포지션은 앞뒤 다 안쪽으로 밀었고, 암대 쪽도 안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코너링 급격하게 들어갔을 때 이 차가 좀 안 무너지고 좀 버티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뭐 턴버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세팅 시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대에 여기 들어가는 그 암대 드롭량 조절하는 나사 있잖아요. 번데기 나사. 얘는 일반 번데기 나사가 아니라 둥근 머리 번데기 나사예요. 근데 그 둥근 머리가 좀 두꺼워. 그래서 그 나사를 사용을 하면 드롭량을 올리기 위해서 암대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를 다 빼버리고 일반 번데기 나사를 썼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내드려야 되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립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스티어링 이 포스트 있죠, 이거 양쪽에 이렇게 조립을 하면
얘가 위아래로 까딱까딱거려요. 많이 유격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심 작업을 했습니다. 조금만 유격 있게 심 작업을 했어요. 그 심도 보내드려야 되네.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서버 세이버 저 그냥 순정 플라스틱 썼거든요. 이 플라스틱을 쓴 이유가 메탈도 있었어요. 근데 메탈을 썼을 때 너무 직관적이야. 조종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플라스틱을 썼습니다. 아직까지 플라스틱을 쓰면서 견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게 뭐 암대 깎은 거 드롭을 올려서 암대가 밑으로 처지게 되면 이 엑셀 부분이 여기 암대 닿아서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돌아가. 밍양2 사시면 그 매뉴얼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미 깎았고 드라멜로 다 이제 날려버렸고, 지상고도 앞에 막 뭐 24부터 27까지 써보고 리어도 25부터 막 30까지 써봤는데, 제가 주행했을 때 가장 좋았던 지상고는 프런트가 25, 리어가 27이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손에 맞게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변속기 세팅 보여드리고 차량 관련된 세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변속기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세팅기를 물려서 한번 보여드리고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속기는 하비윙 XR8 플러스 150A 변속기입니다. 자, 지금 요거는 세팅기죠. 이 세팅기를 요 펜 꽂는 부분 그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전원을 넣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모드 1에 저장을 해놨고요. 자, 1번 러닝 모드. 저는 후진을 안 써요. 저는 연습을 할 때나 뭐 대회를 할 때는 당연한 거고 후진을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전진 브레이크만 사용을 하고요. 리포셀은 그냥 오토로 사용을 합니다. 컷오프 볼테이지는 오프 시켰어요. 어차피 제가 전동보기 같은 경우 10분 내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끈 상태고, 그 다음에 변속기 온도는 그냥 기본으로 뭐 지금까지 차량이 온도 때문에 멈춘 기억이 없어서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터인데 변속기에서 세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모터에 열이 많이 가서 뭐 주행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꺼버렸습니다, 모터 쪽은. 그 다음 6번 메뉴는 모터 회전 방향이에요. 그리고 BEC 볼테이지는 저는 7.4, 서버로 전달되는 볼테이지 7.4로 사용합니다. 브레이크 포스는 뭐 100% 놓고 조종기에서 이제 조절을 하죠. 리버스 포스는 이건 후진인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차피 후진을 안 쓰기 때문에. 펀치, 이 XR8 플러스 150A는 1부터 9까지 있어요. 펀치가. 보통 1대8 전동보기 같은 경우는 5부터 시작을 하죠. 5로 넣고 5로 세팅하고 주행을 하면 상당히 이제 편한 느낌의 주행이 가능하고, 뭐 6, 7, 8, 9 다시 이제 1로 돌아가죠.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레벨은 한 5에서 6, 7까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왜 9를 놨냐? 일단 빨라야 되니까. 네, 초반이 좀 빨라야 되니까. 이 밍양이 초반이 좀 굼떠요. 그래서 9를 놓고 나머지는 9에서 너무 오버다, 9에서 너무 튀어나간다 했을 때 저는 조종기에서 마무리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브레이크는 제가 7%를 놨어요. 이게 10%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이 체감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막 7, 8도 쓰다가 6도 쓰다가 9도 쓰다가 10도 쓰다가 결국에는 7% 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 드래그 브레이크는 스로틀을 놨을 때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우리 그 실차 엔진 브레이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트럴 레인지는 얘가 12%까지 있나? 12%, 6%에서 12%. 그냥 저는 노멀 9%. 이게 약간 스로틀 민감도에 관계가 있는데 12%를 놓게 되면 되게 좀 루즈해져요. 6%를 넣으면 좀 더 이제 스로틀감이 타이트해지고, 그래서 그냥 9.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풀 센서. 그 다음에 터보 타이밍인데 이 XR8 플러스 150A는 0부터 15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15로 놨어요. 이 터보라는 거는 우리가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을 때, 끝까지 당기고 난 다음에 RPM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럼 모터에 무리가 가겠죠. 근데 제가 15로 놓고 지금까지 주행을 했어요. 근데 모터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최대치를 사용을 했어요. 대신에 조종기에서 좀 세팅을 했습니다. 좀 마일드하게. 그 다음에 터보 딜레이. 이게 정말 제가 세팅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조종기 세팅만으로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어요. 그 뒤에 0.3초 후에 터보가 터지면서 RPM이 확 올라가는 그런 딜레이인데, 이걸 너무 빨리 가져가면 내가 스로틀을 끝까지 당기자마자 팍 나가는, 차갑게 쑥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0.3, 이게 아마 제일 빠른 게 0.05였나? 한번 볼까요? 그러네. 0.05. 0.05에 세팅을 하면 끝까지 당기자마자 뭔가 차가 갑자기 확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0.3을 놓은 이유가 끝까지 당겼는데 살짝 딜레이를 준 거예요. 살짝. 너무 빠르게 되면은 코스가 짧은 코너에서 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갑자기 이게 탁탁 튀어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직발 위주로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살짝 늦게 터지게. 네, 끝입니다. 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밍양을 운영을 하면서 변속기 세팅한 세팅 값입니다. 앞으로도 이 밍양에는 이 XR8 플러스 150A를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상위 버전인 신형 그 변속기들도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왜 사용을 안 하냐? 이것만으로도 충분했고 되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서, 그래서 사용을 할 거고, 앞으로도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이 변속기 사서 사용할 것 같아요. 상당히 주행 질감도 괜찮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했던 그런 변속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종기 세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템픽스 조종기고요. 일단 이 조종기를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오류가 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일단 전원을 넣고 밍양 MI1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밍양 전동버기 차량이 초반에 되게 이제 굼떠서 변속기 세팅에서 최대한 터보라든가 펀치를 최대한 올렸죠. 그렇게 되면 조정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조종기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좀 해결을 했다. 그 부분이 스피드예요. 스피드 스로틀 스피드를 보시면은 제가 92를 놨습니다. 92를 놓게 되면은 살짝 스로틀을 당겼을 때 약간 반응이 살짝 늦게 와요. 그래서 편했고, 그 다음 커브도 스로틀을 보면 제가 역커브를 줬죠. 자, 제가 92를 놨죠. 스피드를. 그러면은 92면은 좀 많이 늦게 되는데 그 늦는 거를 이제 역커브를 제가 플러스 26을 주면서 그 부분을 또 제 손가락에 맞게 저는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스피드를 92가 아니라 95를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세팅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빠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반응은 내가 이때다 싶었을 때 딱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RPM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하게 됐어요. 스피드를 92를 놔버리니까 좀 많이 늦는 거를 커브를 통해서 딱 당겼을 때 늦지만 그래도 이 커브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그 중간 지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사실 처음부터 밍양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저렴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밍양을 했을 때 가장 저렴했고, 물론 지금도 가장 저렴합니다. 그 차량의 주행성과 내구성, 기타 등등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수입사 사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밍양을 운영을 하면서 포디움에도 들어갔고 했지만 반납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차량을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제 돈 주고 구매를 했고, 앞으로도 밍양 차량으로 전동버기는 앞으로도 쭉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고, 엔진버기도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문의를 좀 많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아쉬웠어요. 차량이 있고 재고가 있었으면 판매를 또 해서 좋았을 텐데 재고가 없으니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그런 파트들 같이 포함해서 팔자니 가격도 너무 비쌌고, 근데 이번에 수입사 사장님께서 좋은 메리트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밍양의 최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 강성도 꽤 좋아서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크게 파트를 갈아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그런 파트들을 사용을 하시면 아마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도 없으실 겁니다. 그 점이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유저들마다 취향이 틀려서 뭐 기타 파트들도 사용을 하실 거고 옵션 파트들도 사용을 하실 건데, 최소한의 제가 추천드렸던 이 파트만으로도 서킷에 가서 주행을 한다든가 뭐 대회를 나가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마 충분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